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부부의 도 첫 번째 단락에서 가정의 비롯은 부부라. 부부 사이에 먼저 도가 있어야 하나니 옛 성인의 말씀에 군자의 도가 부부로 비롯된다 하신 것이 곧 이 뜻이니라 라고 하는 단락부터 먼저 같이 공부하시겠는데, 가정의 비롯이 부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정의 시작이 부부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부부로 시작이 된다는 거. 전통적인 그 가족의 관점에서 가족은 이제 이성 간의 결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족의 시작이 부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사람들도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뭐 영유아기, 유아기, 뭐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가는 것처럼 가족도 발달 단계가 있고 생활 주기가 있습니다. 가족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가족의 시작은? 가족도 발달 단계가 있고 가족도 생활 주기가 있어요. 가족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발달 단계, 가족의 생활 주기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기 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청소년기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발달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위기가 찾아와요. 예, 그 위기를 극복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족에 대한 발달 단계, 생활 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적절한 학자가 이제 카토아 맥골드릭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가족의 생활 주기를 6단계로 나눴어요. 그 6단계가 갈수록 글씨가 좀 이상해지네요. 이게 이제 왜 가족 발달 단계가 중요하냐면은, 이 가족 발달 단계별로 그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를 대종사님께서 정산 종사님께서 쓰신 세전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정산 종사님도 이러한 가족 생활 주기, 가족의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가족의 행해야 될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족 형성기는 어떤 식일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처음에? 그렇죠. 예. 결혼을 하면은 가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가족은 아니죠. 가족의 내 구성원이지. 새로운 가족을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형성기인데, 그런 가족 형성기가 이제 1단계인데, 이때는 결혼에서부터 첫 자녀 출산할 때까지가 이제 가족 형성기예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지금 있죠? 네. 우리 성옥교우님은 여기 지금 가족 형성기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아직 첫 자녀 출산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족 형성기예요. 이때는 뭐가
발달 가업일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가족 형성기에는? 저도 다 이 가족 생활 주기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네. 저는 뭐 여기까지 지금 경험을 해봤지만은, 네. 이때는 역할이 서로 이제 배분이 중요해요. 자기 혼자서 다 하고 살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역할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이것은 누가 해야 되고 저것은 누가 해야 되고, 예. 이거에 대한 서로 간의 이제 가족의 역할 정립 및 배분의 문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문제. 결혼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지역은 어디서 살 거고, 뭐 집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큰 가족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연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 못 하지만은, 나는 뭐 도시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는 시골에서 조금 자연 환경이 좋은 데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예. 또 아니면 또 나는 직업을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전에는 나 혼자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옆에 배우자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살아온 환경에 대한 이해, 서로 간에 이제 경제관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비싼 걸 사서 오래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나는 먹는 거나 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서로 살아온 집안에 대한 특징, 살아온 환경에 대한 것이 이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가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혼자 살았던 그런 형태에서 뭔가 서로 공유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과업으로 생겨나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이 단계로 못 넘어가죠.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면은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겠어요? 예. 못 하잖아요.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이제 신뢰가 필요하겠죠. 예.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 형성이 다시 이제 깨질 수가 있겠죠. 예.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게 가족 형성기고, 부모 전이기는 어떤 식일까요? 첫 자녀의 임신에서부터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첫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가 남편의 역할, 부인의 역할만 하다가 부모의 역할을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 전이기. 자녀가 태어나면서 남자는 아버지의 역할이 생기고, 그리고 여자분은 어머니의 역할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발달 가업이겠죠. 2인 관계에서 3인이나 4인이나 5인 관계로 바뀌는 거죠, 이제 관계가 형성이. 예.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라서 이때는 이제 새로운 역할이 생기는 것이 발달 가업이 되겠고, 그런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죠. 제가 보니까 가족 형성기에서 부모 전이기로 넘어가니까 남자들이 차가 바뀌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다가, 예, 이때로 넘어가니까 SUV나 이제 패밀리카로 바뀌더라고요. 예. 역할이 바뀌니까, 예,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바뀌는 거예요. 자기 혼자 즐기던 스포츠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여가 생활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을 함께 태우고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되니까 가족형 차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남자들도 아빠가 된다는 거, 부모가 된다는 거에 대한 또 불안감이 있어요.
자기는 영원한 청년으로 있고 싶고 누구를 책임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예, 그냥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뭔가 이제 자녀가 생기면은 자유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빠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속되면은 부부간 서로 힘들어지죠. 남편이 이제 자기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부인이 힘들 거 아니에요. 혼자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계속 결혼을 했어도 가족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패턴, 여가생활 패턴이나 생활 습관 패턴, 경제관념 패턴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모 전이기에는 새롭게 부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3단계는 자녀 학령기인데 이때는 첫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예요. 예. 보통 그래서 첫 자녀가 이제 한 6세에서 한 11세 만으로 12세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 이게 이제 3단계인 자녀 학령기고요.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기. 이때는 어떤 발달 과업이 좀 중요할까요? 이때는 우리 세전을 보면 태교외도잖아요. 그렇죠? 태교외도. 네. 이때는 세전으로 보면은 유교외도. 네. 자녀 학령기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요즘 세대 많이 일과 가정의 양립,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잖아요. 일도 잘하고 싶고 가정도 잘 지키고 싶고 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민 그리고 워킹맘으로서의 아무래도 똑같이 일을 맞벌이를 한다 그래도 여자한테 아무래도 가사 노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워킹맘의 고충, 뭐 아버지의 역할 부재 그리고 뭐 초등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등이 이제 이때가 다 스트레스죠. 예. 부모로서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자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갖는 학업 스트레스. 예. 그리고 일과 가정을 같이 잘하고 싶은 그런 고민 갈등들이 자녀 학령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우리 가족은 이 가족 생활 주기에 저는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일과 가정을 다 양립 잘 하고 싶은 고충, 이런 것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되겠죠. 이때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자녀가 별 묻진 않지만 이때는 이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자녀가 요구를 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자녀 청소년기는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자녀가 청소년기, 사춘기에 있는 가족이에요. 이때 가장 가족이 겪어야 될 고민, 갈등, 해결 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이 자녀 청소년기의 가장 큰 갈등은 뭐냐면은 자녀들과의 소통. 제가 뭐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지만은 제가 청소년 상담을 올해 한 10 몇 년 해왔는데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돼서 자녀는 부모가 이해가 안 된다고 찾아오고 부모는 또 자녀가 이해 안 된다고 찾아오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찾아오고 부모는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시기가 이때가 자녀 청소년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가족 간의 소통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예. 자녀 독립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자녀들이 결혼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독립적인 가정을 꾸려가는 시기예요. 여기 해당되는 우리 교도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이 결혼을 시작하고 본인 스스로 있어서는 가장 사회적으로 왕성한 시기예요. 가장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시기. 사회생활의 활동 범위가 최고에 이르는 시기고 그래서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가 이제 자녀 독립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할까요? 자녀 독립기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자녀 독립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삼중고. 예. 어떤 고냐면은 자녀가 독립을 하면은 마음이 좀 허전한 것이 있어요. 내가 몇십 년간 30년간 자녀랑 같이 살았으면 30년간 해왔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생기는 것이 빈둥지 증후군. 네, 빈둥지 증후군.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한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의 허전감이 훨씬 커지거든요. 예. 내 존재 이유가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만 살았으면은 이 빈둥지 증후군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은 뭐가 있을까요? 요새 평균 수명이 올라가서 부모를 또 봉양해야 돼요. 이때. 예. 부모가 오히려 이때 더 많이 아프시기가 시작해요. 예. 자녀도 키웠는데 부모도 이때 봉양해야 되는 그 부모들이 아프기 많이 이제 연로하시고요. 예. 많이 아프셔서 부모 봉양에 대한 괴로움.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또 갱년기에서 찾아오는 그런 신체적인 갱년기의 갈등, 어려움.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겪는 어려움과 빈둥지 증후군 그리고 또 부모를 아직까지도 봉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저런 것들도 있어요. 자녀가 독립을 하면은 빈둥지 증후군이고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랑 계속 같이 밀착돼서 사는 것을 그런 가족을 캥거루 속이라고 하잖아요. 부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이제 조금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나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녀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은 결혼을 해야 되고 직업을 찾아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그런 자녀에 대한 그 부양 의무를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부모 양쪽을 다 부양해야 되는 그런 중간에 끼는 어려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녀 독립기에 찾아오는 어려움이죠. 그럼 노년기는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 이때가 이제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한 중반 이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예. 노년기는 지금 노년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노년기는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이 노년기거든요. 은퇴 이후. 세전으로 봤을 때는 휴양에도 해탈에도 해당되는 시기죠. 그 노년기에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년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인 우울증이 1위예요. 예. 노인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기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우울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인 우울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은퇴 남편 증후군. 그러니까 계속 남편이 일하면서 살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부부끼리 살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별로 없어요. 직장의 인간관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집 안에서 적응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죠. 이것저것 또 간섭할 수 있고 함께 사는 것이 서로 이제 함께 안 살다가 갑자기 부부가 함께 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의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은 갈등의 시간으로 많이 좌우가 돼서 은퇴 남편 증후군 많이 이제 뭐 우스운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분이 뭐 곰국 일주일치 끓여놓고 어디 여행 갔다 오시고요. 남편분들은 사회생활을 직장에서만 했기 때문에 집에서만 이제 TV만 보고 앉아 있거나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도 잘 못 맺어요. 옆집 있는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은근히 또
인간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두려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은퇴 남편 증후군. 이렇게 이제 각 그 생활 주기마다 이제 발달 가업이 있고요. 자, 이 결혼으로 형성된 시작된 가족 발달이 노년기에 어떻게 끝나요? 한쪽 배우자의 죽음으로 이제 가족이 해체되는 거죠. 그렇죠? 가족은 2인 이상의 관계니까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됐다가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은 이제 가족 생활 주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한쪽 배우자 사망으로. 시작은 결혼으로, 끝은 한쪽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렇게. 예. 자기의 삶은 지속되지만은 가족으로서의 그거 생활 주기는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다시 결혼하면 다시 가족 형성이 갈 수 있죠. 예. 70대 다시 결혼하면은 예. 이거 부모는 전이기까지 힘들겠죠. 예. 70대 자녀를 출산할 수는 어려우니까. 예. 근데 뭐 입양을 하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다시. 예. 어쨌든 간에 예, 이렇게 이런 형태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의 생활 주기를 이해해야지 또 우리가 세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감 있게 접할 수 있어서 이 가족이 생활 주기별로 갖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세전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부부의 도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부의 도는 사실은 가족 형성기부터 노년기까지 다 포함하는 과정이지만은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죠. 부부의 도 첫째는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특성을 서로 이해하며 선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이게 이제 부부의 도 첫 번째 화합인데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혼이란 것도 하나의 인간관계예요. 여러 가지. 친구 관계도 인간관계죠. 예. 그리고 사제 관계도 인간관계잖아요. 부부 관계도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 빼놓고는 우리가 선택한 인간관계잖아요. 부모 자녀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부 관계는 선택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인간관계니까 그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부라는 인간관계가 갖는 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먼저 그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인간관계가 갖는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2017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최근 3년간 결혼과 관련된 설문들을 정리해서 한번 특집 기사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결혼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최근 사람들의 결혼 가치관이에요. 결혼이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남성은 어떤 것이 가장 결혼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답했을까요?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전성욱 교수님. 결혼할 때 뭐가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네. 우리 성욱 교무님은 부부의 도를 이미 부부가 되기 전에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할 때 경제적인 것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결혼할 때 보니까 뭐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성은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이 제일 부담 느낀다고 했어요. 네. 여성은 뭘 제일 결혼에 대해서 부담으로 생각했을까요? 육아? 또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여성분은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제일 부담이 된대요. 예. 아직까지도 결혼하면 자유로운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죠. 예. 그거와 거의 1% 차이가 나는 것은 시댁. 이게 1% 차이. 예. 32.12%인가가 자유로운 삶을 포기. 그 다음에 시댁이 두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유로운 삶을 포기와 시댁은 거의 비슷한 맥락. 60%가 그러니까 뭔가 구속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성분은 결혼이란 것은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남성은
본인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여성분은 구속 속박받는다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 남성분은 책임 의식 있잖아요. 내가 뭐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는 그런. 남성은 그래서 결혼 비용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을 포기. 예. 결혼이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결혼하면 좋은 이유. 남성은 뭘까요?